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세계 최강이라고 착각해왔던 걸까요? 그런 러시아군이 이렇게 무기력한지 지금 키이우를 에워싸고 키이우를 완전히 포위 섬멸하려고 했던 러시아군의 포위망이 곳곳에서 뚫리고 오히려 역습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알려드리겠고, 이러다 보니까 야, 중국에게 지금 탄약 이런 거 좀 빌려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주장, 설까지 나오는데 중국이 이 전쟁에 과연 말려들까요? 그러면 왜 그런 주장이 설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고, 푸틴이 오히려 위험해지겠습니다. 푸틴이 위험하니까 어쩌면 휴전이 좀 더 앞당겨지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정치적 상황, 그리고 외교적 상황, 그리고 국제 간의 어떤 속내,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키이우 주변에 포진한 러시아군의 후방을 공격하면서 키이우 외곽 러시아군이 고립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러시아가 큰 병력 손실을 감수하면서 키이우 외곽 방어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병력 손실이 엄청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키이우 공방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 포위망을 재정비하며 파상 공세에 나선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역공을 펴서 러시아군 공세를 격퇴하고 일부 지역을 탈환하며 러시아군을 분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3월 14일 브리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부차와 이르핀 일대의 저수지와 하천의 강둑을 모조리 파괴해 일종의 수공을 퍼부음으로써 이 일대 하천 주변을 늪지대로 만들어버렸는데요. 13일 오후 러시아군이 이르핀천에 가교를 설치하고 도하를 시도하자 맹렬한 포격을 가해 공병부대를 괴멸시키고 도하 시도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르핀천에서 도하 시도를 격퇴한 우크라이나군은 곧바로 역공에 들어가 이르핀 북부의 부찬스키 구역을 공격했고 현지 시각 3월 13일 오후 10시 부찬스키를 탈환하고 T-1002번 국도를 통해 부차와 이르핀으로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키이우 동쪽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지난주 공세에서 괴멸적 피해를 당한 제90 전사사단 병력을 중심으로 브로발의 외곽에서 전력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13일 우크라이나 손에 떨어진 니진과 프릴레프를 재탈환해서 보급로를 열기 위해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공세를 위해 들어와 키이우 외곽에 포진한 병력들이 본 공세에 들어가기도 전에 물자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맹렬한 저항과 예비대의 접근, 러시아군 지휘부의 동료로 키이우 공방전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참 이렇게 시내에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난 전차들, 이 전차들을 최고의 아군 전력으로 생각하고 이 주변에서 이 전차가 나를 살려주겠지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군 보병들, 정말 참 공포에 잠기겠습니다. 그래서 키이우에 대한 1차 공격, 제가 지난 주말에 키이우가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뒤로 곧바로 러시아군이 전력을 재정비해서 2차 공세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오늘 아침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이 동쪽에서 체르니우와 니진을 잇는 이 선을 동쪽에서 작전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기계화 예단들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키이우를 공격하려고 들어왔던 이 동쪽에 있는 러시아군이 고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보급 안 되죠. 또 혹시나 전쟁이 잘못됐을 때 퇴각을 해야 되는데 퇴각로가 막혀버리면 전체 포로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서 오히려 포를 반대로 돌려서 지금 이 키이우 쪽으로 지금 공격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동쪽에서 벌어져 있고 서쪽에서는 밀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방어선을 이런 식으로 치고 있었는데 여기 이르핀이라고 있죠. 이르핀을 탈환했고 부차도 일부 지역을 탈환해서 이 373 이 도로를 기점으로 이렇게 방어선을 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호스토멜 쪽에 있는 그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휘부를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타격하고 그 지휘부가 도주하고 그 도주한 틈을 타서 뒤로 지금 우회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오히려 압박하고 더 반격해서 올라가고 있는, 밀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부차와 이르핀 일부 지역에 아직 러시아군이 남아있는데, 이 러시아군이 뒤로 지금 우회 기동을 해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럼 이 부차 지역에 있고 또 이 키예프 남쪽으로 지금 우회 기동해서 들어가는 러시아군 있지 않습니까? 남쪽을 에워싸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고립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노란 도로, 노란 색깔 이 도로를 통해서 보급이 내려오는데 그 보급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우회 기동하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잘려버리죠. 그러면 이 부차에 있는 이 전력, 왜? 여기가 지금 키우 시내로 들어가는 핵심 기동 도로니까 여기에 병력들이 상당히 있었겠죠. 여기가 고립되고, 그리고 지금 훨씬 제가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키우 서남쪽으로 들어가는 병력들이 훨씬 많아졌다. 화살표가 훨씬 진해졌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까지도 보급이 다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역시 니진, 체르니유 이 선이 전선이 형성됨으로써 그 전선 안쪽에 들어와 있는 부대들은 또 고립되는 것이고 또 보급 막혀버리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상황이 러시아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이 우크라이나군이 머리를 또 잘 쓴 게 이 저수지, 뚝 이런 걸 다 폭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하천이 이 정도 넓이가 안 되는데, 이 정도 해봐야 사실 20m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좁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 지역을 습지로 만들어버리고 또 약간의 폭을 또 넓혀버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량 전차가 교량을 걸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폭보다는 넓혀버려요. 그러면은 공병의 부교가 와야 되죠. 이게 지금 부교인데 이게 교량전차가 아니고 다 부교입니다. 이렇게 좁은 데를 지금 부교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부교가 뭐 한 2개 정도는 또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또 가만히 놔둡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궤도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여기 아주 많은 차량들이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선회에서 돌아간 이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나무 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놨죠. 이 나무가 지금 진창이니까 이 나무를 깔아서 도화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나무까지 지금 다 갖다 놓고 했다가 지금 뭐 희생만 있고 퇴각한, 즉 이렇게 좁은 이런 거의 뭐 실개천에 가까운 이런 하천도 도하 작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러시아가 패퇴를 해버렸어요. 희생만 이렇게 남기고. 그 정도로 지금 방어를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이렇게 패퇴를 한 틈을 타서 다시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이 강을 건너서 부차를 지금 에워싸는, 그렇게 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보급로를 다 틀어막아버리는 이런 전과를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군데의 지도부가, 장성들이 저격을 당해서 또는 뭐 져서 사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휘부도 사기가 떨어지고 병력들도 사기가 떨어지고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보급이 막히니까 이제 탄약도 떨어지는, 탄약이 많이 있어야 마음대로 사격이라도 할 텐데, 탄약이 보니까 뭐 호주머니에 뭐야 탄창 2개밖에 없어. 전차 포탄 보니까 지금 뭐 포탄도 10발밖에 없어. 이러면 이게 사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딘가에서 탄약 좀 빌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왜 나오냐, 제가 봤을 때 심리전인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최근 10여 년간 착실하게 구축해 놓은 첨단 무기들을 대량으로 손실하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기갑 장비와 탄약, 항공기 등 구체적인 품목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러시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군사 지원 요청을 받았으며, 현재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실제 지원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3월 13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서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 장비와 기타 지원을 요청했으며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라며, 미국은 이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동맹국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한 미 정부 고위 관료는 전쟁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일부 무기체계가 고갈되고 있는 징후들이 포착됐다 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관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체계가 고갈됐는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지상 기동 장비와 탄약, 항공기 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3주 동안 400대 가까운 신형 전차와 2000여 대 가까운 각종 장갑 차량,
80여 대 가까운 신형 전투기를 잃었고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재고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즉각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류펑이 대변인은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직후 로이터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FTA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라며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의 관점에서 전쟁 관련 보도를 하면서 러시아의 선전전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 무대에서도 일관되게 러시아를 두둔해 온 나라인데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서방 세계와 구공산권 세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영국 이런 데서 프레임을 짜는 것 같아요. 중국은 나쁜 것들. 그래서 이 나쁜 러시아를 지금 지원을 하는 세력이 중국이 될 거야. 그러면 중국과 저 나쁜 러시아와 같은 편은 중국, 이꼴 중국은 나쁜 놈. 그러니까 그들과 대항하는 우리는 바로 뭉쳐야 돼. 왜? 중국 크고 세니까 우리 뭉쳐야 돼. 그렇게 해서 걔들 가만두면 안 돼.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이 선전전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많은 무기 체계를 호환성이 있죠. 일단 중국의 무기들이 그 출발점은 러시아제, 소련제 무기에서 다 출발했으니까 구경이라든지 메커니즘이라든지 기술적 바탕이라든지 다 똑같죠. 그래서 중국제 무기 갖다 주면 러시아 군들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무기 지원해 줄 거야. 장비 지원해 줄 거야. 전투기 갖다 주고 탱크 갖다 주고 탄약 갖다 줄 거야. 이런 설이 나오는데 정말 중국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지금 지는 것이 뻔한 전쟁에 마지막에 그것도 발을 담글 리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발을 담근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겠죠. 중국은 무역국가입니다. 무역을 하지 않고 러시아처럼 천연가스 팔고 석유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라 공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생존하는 국가인데 그런 공산품의 최대 수입처인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적편에 선다. 말로만 서는 거하고 진짜 무기 대주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아주 작다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오냐? 그래서 프레임을 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정말로 무기를 대준다면 그들은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오죽 물자가 부족하면 중국이 대줄 거야 라는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진다 라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지휘관들이 정말 한심한 상태로 전쟁을 지휘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금 푸틴의 권력까지 이상하다. 쿠데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늪에 결국 푸틴을 정치적 위기로 내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개전 초기부터 푸틴의 반발감을 보였던 정보기관과 군부에서 모반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일부 인사가 교체되고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는 등 러시아 수뇌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흘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수렁에 빠지고 러시아의 피해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자 러시아 내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모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영국 익스프레스가 현지 시각 3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의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안드레이 솔다토프를 인용해서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나리슈킨 해외 정보국 국장을 가택연금 조치하고 8명의 군 고위 장군을 경질해서 강제 전역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나리슈킨 국장의 가택연금 조치에 대해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 전쟁이 수렁에 빠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FSB와 SVR 등 정보기관들이 개전 초부터 우크라이나 수뇌부 제거작전의 정보를 흘리는 등 푸틴의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손발을 자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다토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장군들은 푸틴에게 진실을 보고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다 라며 이미 몇몇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이탈했고 전쟁에 대한 지휘는 모스크바의 탁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익스프레스는 현재 모스크바 상황은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며 푸틴은 자신의 개인 안전에 대한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과연 20여 년간 철옹성처럼 쌓아온 푸틴의 권력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너지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8명의 장군이 경질됐다. 이런 보도는 보셨죠? 그래서 뭐 그냥 그 보도만 보면 지금 이 전쟁이 실패로 진행되고 있고 최초에 뭐 이틀이면 끝난다 라고 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푸틴이 열받아서 8명 경질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전쟁 중에 아군 장군들을 자른다. 이건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전쟁 중에는 어떻게든지 다독여서 잘 싸우게 만들고 전쟁 끝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인사상의 책임을 묻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군수 내부를 8명이나 자른다. 이건 뭐냐?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요. 뭐 용인을 한다면 당연히 지금은 야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난 뭐 니들 신뢰해. 일단 전쟁 길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다독여주고 전쟁을 하게끔 계속하고, 그리고 끝나면 야 니들 말이야 그때 왜 보고를 그따위로 했어 하고는 이제 쳐야 되는데, 전쟁 중인데 지금 이들을 경질시켰다. 그리고 해외 정보국장을 가택연금시켰다. 가택연금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외부에 단절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가택연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외 정보국장이 이 푸틴과 KGB 동기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출세한 사람인데 그를 가택연금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의 KGB 동기로서 지금 완전히 왕국을 건설하고 짤에 오르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공이 컸겠습니까? 해외 정보국장을 시킬 정도였으면. 그런 사람을 가택연금 시켰다고 하는 건 믿을 사람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다. 그리고 고위 장군을 잘랐다라는 건데, 그 고위 장군들이 혹시나 모반을 할까봐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권력을,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역에 있을 때 자신의 권력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전역해버리면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지휘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조치, 즉 경질하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장군들 중에서 3명의 장군이 지금 공식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2명이 저격을 당해서 죽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장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안 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장, 군단장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벨라루스에 들어가서 지휘하고, 지휘소를 벨라루스에 차려놓고, 또 이 동부 지역의 하르키우에서 전쟁하는 이 지휘부는 빠져나와가지고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서 원격 지휘를 하는 겁니다. 왜? 저격당할까봐.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보고체계, 안 그래도 지금 뭐 이 통신 장비가 허접해가지고 전부 도청당하고 있다 라는 상황인데, 그걸 현장 지휘를 하지 않고 원격 지휘를 한다. 그러면 대대장들, 연대장들, 여단장들이 사단장, 군단장들에게 제대로 된 보고 체계가 신속하게 올라갈 것이며, 그 보고는 또 얼마나 서로 간에 또 믿을 수 있을 것이며. 왜? 지금 상태 보니까 듣고 싶은 보고만 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 보고는 겁이 나서 말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사단장, 군단장들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국경 밖에서 지휘를 한다.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병사들은, 일선 창끝 지휘관들은 사기가 올라오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또 이런 것들을 들은 푸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군대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이후에 러시아 군이 정치에서 성공을 하든지 푸틴이 성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푸틴이 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면 러시아 군에 어마어마한 숙청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군인들이 그 뻔한 미래를 두려워해서 먼저 선수를 친다면 푸틴이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미리 예고하는 보도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도를 보면 푸틴은 또 마음의 준비를 또 하겠죠. 또 이 보도를 본 군인들은 푸틴이 마음의 준비를 할 테니까 나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제 이런 심리전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게 다 심리전입니다.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기대가 아니 갈 수가 없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소식에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군이 너무나 선전해서 키이우를 에워싸고 있는 이 포위망을 뚫고 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가 계속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